당뇨의 레거시 효과라고 아시나요? 레거시는 한국말로 유산을 뜻합니다.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은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에서 말하는 이 유산은 혈당을 초기에 잡아야 평생이 편안해진다는 아주 소중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당뇨병이라는 개념조차 지금과는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시작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명운을 걸고 진행되었던 UKPDS 의학 연구입니다. 당뇨병의 개념을 완전히 새로 정립한 이 위대한 여정 UKPDS 연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단순한 논문 한 편이라기보다는 거의 30년에 걸친 한 편의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기념비적인 연구, UKPD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7년에 던져진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오늘날 당뇨 환자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였는지 그 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대서사시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지금이야 뭐 당뇨 진단받으면 혈당부터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게 거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연구가 시작된 1970년대 후반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 어떻게 달랐나요? 당시 의사들의 목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환자가 목마르고 소변 자주 보고 이런 고혈당 증상만 없으면 된다. 딱 이 정도 수준이었죠. 정말요? 네. 혈당을 굳이 정상까지 이렇게 빡빡하게 낮추는 게 나중에 뭐 실명이라든지 심부전, 심근경색 같은 그런 끔찍한 합병증을 정말로 막아주는지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가 아예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좋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만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거대한 물음표를 풀기 위해서 1977년 영국에서 엄청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군요. UK Prospective Diabetes Study, 우리가 UKPDS라고 부르는 바로 그 연구죠. 새로 2형 당뇨병 진단받은 환자 무려 5,102명을 대상으로 말이죠. 맞습니다. 이 연구가 던진 핵심 질문,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진단 초기부터 혈당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수십 년 후의 운명을 정말 바꿀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건 단순히 약 A랑 약 B를 비교하는 그런 차원의 연구가 아니었어요. 혈당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치료 전략, 그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를 정면으로 물어본 인류 최초의 대규모 시도였습니다. 5,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거의 20년 가까이 추적했다니,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요. 구체적으로 이 대장정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자료를 보니까 환자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눴군요. 네, 바로 표준치료군하고 집중치료군입니다. 이 표준치료군은 당시에 일반적인 치료를 그냥 따랐어요. 주로 식이요법으로 관리하고 웬만하면 약은 안 썼죠. 아니, 잠깐만요. 여기 목표 혈당 수치를 보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표준 키로군의 목표가 공복 혈당 270mg/dL 미만이었네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응급 상황에 가까운 수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1970년대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냥 뚜렷한 고혈당 증상만 없으면 괜찮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반면에 집중치료군은 달랐어요. 설포닐 우레아나 인슐린 같은 약을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써서 공복 혈당을 108mg/dL 미만으로, 나중에는 이제 당화혈색소 HbA1c 7% 미만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과체중 환자들에게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쓰는 그룹을 따로 뒀다는 점이네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UKPDS 33 논문의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구 시작 직후에요. 두 그룹의 당화혈색소 수치를 나타내는 선이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집중치료군은 7.0%까지 뚝 떨어지는데 표준치료군은 7.9% 수준에 계속 머물러요. 아, 그렇네요. 이 약 0.9%의 갭, 이 작은 차이가 10년 넘게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차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20년 가까운 기다림이라 연구에 참여했던 의사도 환자도 정말 다들 나이가 들었겠군요. 드디어 1998년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을 텐데 결과가 어땠나요? 모두가 궁금해했던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그게 모두의 최대 관심사였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약간 의외였어요. 모두가 가장 기대했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 이게 16% 감소에 그쳤는데 통계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P밸류가 0.05였죠. P밸류 0.05이요? 아, 그게 그러니까 16% 차이가 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약효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나온 건지 100% 확신하기는 약간 애매하다. 딱 그 정도의 결과였다는 거군요. 당시로서는 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엄청난 성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환자들의 눈과 콩팥이었어요. 집중치료군은 표준치료군에 비해서 망막병증이나 신장병증 같은 이런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무려 25%나 감소한 겁니다. 와, 이건 명백하고 강력한 결과였어요. 이야. 그러니까 혈당을 열심히 조절하면 적어도 실명하거나 투석하게 될 위험은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이 최초의 증거가 나온 거군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그런데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자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고요? 맞습니다. 연구자들이 뭔가 이상하다 이걸 발견해요. 유독 한 그룹에서만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거든요. 한 그룹이요? 아,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과체중 환자 그룹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메트포르민이라는 다른 약을 썼다고 되어 있던데 여기서 뭔가 터진 겁니까? 제대로 터졌습니다. UKPDS 34 논문의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이 데이터를 좀 보세요. 메트포르민을 투여받은 과체중 환자 그룹은 표준 치료군에 비해 모든 당뇨 관련 합병증이 32% 감소, 당뇨 관련 사망률은 42%,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36%나 감소했습니다. 잠깐만요. 사망률이 42%나 줄었다고요? 아니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다른 약, 그러니까 설포닐 우레아나 인슐린을 쓴 집중치료군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비교가 안 됐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심근경색 결과였습니다. 다른 약물 그룹에서는 애매했던 그 결과가 이 메트포르민 그룹에서는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3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와, 혈당은 다른 약만큼 떨어뜨렸을 뿐인데 심장 보호 효과와 사망률 감소 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했던 거죠. 이건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네요. 정확합니다. 이 연구 결과 딱 하나로 메트포르민은 전 세계 2형 당뇨병 치료의 1차 선택제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뇨 진단을 받으면 거의 무조건 메트포르민부터 처방받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1998년에 연구에서 시작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998년에 결과가 나오고 혈당 조절은 눈과 콩팥에 좋고 특히 과체중 환자한테는 메트포르민이 최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군요. 그럼 이걸로 UKPDS는 막을 내린 거 아닌가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죠. 연구도 1997년에 공식적으로 끝났고 환자들도 이제 그룹 구분 없이 각자 동네 병원에서 알아서 치료받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연구진들이 정말 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걸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추적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아니, 실험은 이미 끝났는데 왜 추적을 하죠? 이제 뭐 집중치료군이나 표준치료군이나 다 똑같이 치료받을 텐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이 연구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2008년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 NEJM에 발표된 UKPDS 80 논문의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구가 끝난 지 1년 만에 과거 집중치료군과 표준치료군의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를 나타내는 두 개의 선이 완벽하게 합쳐집니다. 그토록 중요했던 0.9%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제 두 그룹의 혈당이 똑같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합병증 발생률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비슷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인이 같아졌으니까 결과도 같아져야죠.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죠. 상식적으로는 100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확히 그 상식의 반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를 뒤흔든 유산효과 또는 대사기억, 메타볼릭 메모리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과거의 노력에 남긴 유산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유산 효과요?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정말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 먼저 초기에 설포니 우레아나 인슐린으로 집중치료를 받았던 그룹을 보죠.
연구 당시에는 애매했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연구가 끝나고 혈당 차이가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근경색 위험이 15%,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13%나 유의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뒤늦게 나타난 거예요. 10년 전에 뿌려둔 씨앗이 혈당이라는 조건이 사라졌는데도 10년 뒤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네요. 그런데 아까 그 메트폴민 그룹은 여기서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요? 더 놀랐습니다. 메트포르민 그룹은 그냥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연구 당시에 보였던 그 강력한 심근경색 39% 감소, 사망률 36% 감소 효과가 10년이 지나도 거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0년 후에도 여전히 심근경색 위험은 33%,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27% 감소 효과가 지속된 거죠.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여러분 이 UKPADS 80 공문의 누적 발생률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연구가 끝난 1997년을 기점으로 두 그룹의 혈당은 같아졌는데 심근경색이나 사망 발생률을 나타내는 두 그래프 선의 간격이 좁혀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초기에 좋은 습관으로 돈을 열심히 모아두면 나중에 수입이 똑같아져도 초기에 쌓인 원금과 이자가 계속 복리로 불어나면서 격차를 더 벌리는 것과 똑같네요.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심지어 나중에 혈당 관리라는 원금이 같아졌는데도 초기에 쌓인 이자가 계속해서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이게 의사들을 가장 소름 돋게 만든 부분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튼튼한 건강의 기초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혈당 수치는 이미 똑같아졌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아직 100%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후성 유전학적 변화라는 겁니다. 진단 초기에 좋은 혈당 조절이 우리 몸의 혈관세포나 여러 조직의 DNA에 일종의 긍정적인 기억, 뭐랄까 문신처럼 새겨넣는다는 거예요. 아, 기억을요? 켜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혈당이라는 외부 환경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세포에 각인된 이 좋은 기억이 계속해서 몸을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결국 이 UKPDS라는 30년의 대장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군요. 바로 당뇨병 진단 초기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그 후 수십 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전 세계 모든 당뇨병 진료 지침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진료 지침에서 조기 집중 치료, 얼리 인텐시브 컨트롤을 그토록 목놓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UKPDS가 증명한 유산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진단받는 그 순간이 바로 치료의 골든타임이다. 이 인식을 확립시킨 거네요. 맞습니다. UKPDS는 단순히 당화혈색소는 7% 미만으로 같은 목표 수치를 제시한 것을 넘어섰어요. 당뇨병 치료의 시기와 철학 자체를 바꾼 연구입니다. 당뇨병은 더 이상 천천히 지켜보며 관리하는 만성질환이 아니라 진단받는 그 순간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평생의 건강 유산을 쌓아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한 것이죠. 1977년에 던져진 하나의 질문이 수많은 환자와 연구자들의 30년이 넘는 헌신을 토해서 인류의 당뇨병 치료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군요.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네, 이 연구는 혈당에 대한 유산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내리는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나 금연, 운동 같은 다른 생활 습관의 선택들은 과연 수십 년 후에 어떤 유산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까요? 이 연구는 우리에게 건강관리에 있어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평생에 걸친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청취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